안녕하십니까, 김희주입니다. 오늘도 2회 드디어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 간단하게 총평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조금 친숙하지 않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 힘들었을 텐데 뭐 이 정도? 근데 점수는 높게 나왔어야 해. 굉장히 친숙하지 않은 내용이다 하더라도 정답은 다 맞을 수 있었으면은 좋았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자, 일단 제목 1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personality라는 것은 어떤 성질이죠. 그룹에서 뭘 말하는 speaking, 다른 언어를 말하는 그룹에서의 사람들의 성격들은 이제 diverge, 나뉘다라는 뜻이니까 나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다른 언어를 말하는 그룹 내에서의 사람들의 성격은 나눠질 수 있다. 그럼 여기서 게임 끝났죠? 여기까지가 인트로 티시스로 보게 되면, 그죠? 인트로 티시스 논지가 바로 나왔어.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성격 다양. 뭐 다양이라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면은 성격도 나뉜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티시스고 예시가 나오죠. 연구는 드러냅니다. 뭘 드러냅니까? 대절이하를 드러내는데, 그죠? 그죠? 성격 시험 뭐에서 영어를 말하는 미국 사람들과 스페인어를 말하는 멕시칸들에 의해서 취하여진 성격 시험이, 그죠? 주동 접주동이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신뢰감 있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게임 끝났죠? 바디에서는 예시가 나올 텐데 어떤 예시냐면 A랑 B랑 서로 대조되는 탑뷰잉 2번 관점의 그리지. 안 봐도 비디오야. 아메리칸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멕시칸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지. 영어를 쓰는 아메리칸, 그리고 스페인어를 쓰는 멕시칸, 그죠? 잉글리시를 쓰고 스페인어를 쓰고, 그죠? 스페니쉬를 쓰고. 자,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게 이렇게 이제 글의 구성이 어떻게 짜여든지만 알게 되면은 언어를 쓰는 거에 따라서, 언어를 쓰는 사람에 따라서 성격이 나뉘는 거니까 정답은 한번 골라볼까? 바로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내려가야죠. 그러니까 주제, 제목, 주장, 요지는 내가 말했잖아. 30초 안 되면은 30초 만에 풀 수 없으면 뒤에 걸 못 푼다고. 시간이 부족해서. 게임 내려가는 거야. 아, 성격은 언어를 쓰는 거에 따라 성격이 다르는구나. 정답 1번 한번 볼까요? 성격의 어떤 규모를 발달시키는 것에 대한 과정, 성격을 어떤 발달시키는 과정에 대한 걸 아는 것 같고, 2번 성격 차이, 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한 영향, 성격 차이에 대한 언어의 영향이 제일 맞는 것 같지. 3번 시험을 취하는 전략, 뭐 하는데 바이링구얼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용어를 다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격 테스트에서 두 가지 용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테스트를 취하는 전략. 말도 어렵네. 말이 안 되죠. 뭐 테스트를 이렇게 취하는 전략이 아닌 것 같고. 4번 역할, 어떤 역할이죠? 언어 학습에서의 환경의 역할. 환경이 어떻다에 대한 얘기 아닌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언어 학습에 대한 얘기도 아닌 거고. 5번 문화적인 어떤 구조적인 차이점. 뭐와 뭐 사이에 영어와 스페니쉬 사이의 구조적인 차이점에 대한 얘기. 이거는 뭘 말하는 거야? 성격을 대조를 하는 거지. 여기선 절대로 뭐가 아닙니까? 뭔가 구조를 대조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 정답은 2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가볼게요. 그 다음에 자, 이거 한번 체크해볼까? 우리는 이제 그 답은 찍었는데 내가 말했잖아. 나한테 배우는 거는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제가 늘 말하는 거, 그죠? 뭘 말하냐면 그 수능, 그죠? 전날에 새벽 4시쯤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죠? 맨날 말하잖아, 이렇게. 수능 문제를 싣고 가는 트럭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꼭 그 양옆에 누가 있죠? 경찰차가 양옆에 이렇게 붙어. 또 위아래로 이렇게 오토바이가 딱 붙는다는 얘기지. 말했잖아요. 경찰차가 오토바이가 붙는 이유는 뭐가 안 되기 위해서? 그죠? 문제 유출이 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유출이 안 된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랑 똑같냐면 내용을 절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한테 배우는 건 내용을 아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석하는, 그죠? 항상 말하는 행동 영역이라든지 어떻게 해석하는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저한테 배우는 거니까 제가 체크하세요 이런 걸 체크를 잘 하시고 빨리 이제 내가 말하는 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볼 건데
be found 투부정사 있지 이렇게. 이것만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아니까 다 지울게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좀 옆으로 보게 되면 오형식 이 수동태로 변할 때에 대한 예시를 좀 설명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죠? 일단 이거 오형식 안 보이면 큰일 나요. I find. 그죠? American. 그죠? To be extroverted. 일단 이거 오형식이니까 일단 오형식에 대한 나한테 배웠으면 행동 영역은 어떻게 합니까? 오형식의 행동 영역은 목적어를 찾고 목적 보호를 찾고 목적어에 대한 무조건 뭘 넣는다니 이나 가 넣고 목적 보호에는 뭐뭐 하도록 혹은 뭐뭐 하다고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넣기로 했잖아. 해석을 하면 나는 발견한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외향적이라고 됐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오형식이 수동태로 변하는 목적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돼? 아메리카는 발견에 발견돼. 발견됩니다라는 are found. 그 다음에 내가 목적보는 어떻게 내려온다 그랬지? 그대로 내려온다 했으니까 그대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 To be extroverted 똑같이 써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메리칸 사람들은 발견된다고 여기도 어떻게 뭐뭐 하다고로 똑같이 해석해줘야지. 외향적이라고 발견됩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럼 봅시다. 미국 사람들은 발견된다 훨씬 더 외향적이고 훨씬 더 동의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양심적이라고 보다 멕시칸 사람들보다. 그러다 왜 그러냐? 언어를 보는 거. if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명사조를 쓸 때 뭐뭐인지 아닌지죠. 언어가 이러한 차이점에서 역할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Sought out Spanish, English bilingual.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영어랑 스페인어 둘 다 쓰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그리고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성격 스케일을 각각의 언어에서. 그리고 사실상 그 언어는 그 하나의 중요한 키였습니다. 점수인데 어떤 점수? bilingual participant의 점수는 훨씬 더 extroverted, 외향적이었고 그 동의적이었고 양심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뭐 할 때? 영어 테스트를 볼 때. 라고 해서 게임 끝났죠. 그러니까 영어를 볼 때 훨씬 더 외향적이게 된다니까 정답은 아마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형식의 수동태 한 번만 더 좀 정리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그죠? 이것도 주제 문제니까 정확하게 몇 초 컷? 30초 컷이 돼야 된다. 30초 컷이 안 되면은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여기 뭔가 근데 하나 빠졌네. 5번이 빠졌죠?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사람들 뭐로부터? 다른 문화로부터의 사람들은 봅니까? 세상을 다르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른 문화죠.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볼까? 심리학자들은 present, 주었습니다. 현실의 animated scene, 어떤 현실적인 살아있는 장면, fish의 살아있는 장면을 주었고 그리고 다른 물밑의 object, 누구에게? 일본 사람들과 미국 학생들에게 물밑에 어떤 물건들을 줬고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오형식이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뭐 하도록? 보고하도록. 그들이 봤던 것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험 얘기인데 일본이랑 미국 사람들에게 물밑에 어떤 것들을 주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뭔지를 그것들이 봤던 것을 보고하도록 요청을 했다는 얘기지. 미국 사람들과 재패니스들은 만들어진 거의 그죠? about은 대략이라는 뜻이니까 대략 똑같은 어떤 참조의 수를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물고기에 대해서. 그러나 재패니스는 훨씬 더 60% 정도 더 많은 참조를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엘리먼트에 대해서. 그죠? 뭔가 배경 지식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몰입하면서 물과 락과 버블과 비활성의 어떤 플랜트나 애니멀들을 통해서 게임 끝났죠. 그럼 여기서는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문화 간 차이 때문에 보는 게 다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답 한번 골라봐. 1번 언어적인 장벽, 재패니스와 아메리칸 사이에서 언어 장벽에 대한 거 절대 아니고 2번 관계, 그 뭐에 대한 물체에 대한 관계 그리고 백그라운드 브레인, 뇌에서의 배경과 물체에 대한 관계, 뇌에서 이런 관계가 있는 게 얘기가 아니고 문화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다니까 1, 2번 둘 다 아닌 것 같고 3번 문화적인 차이점, 인식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 정답은 3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거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맞추라고 낸 문장이에요. 자, 3번.
3번 중요한 문제가 별표 한번 치실까? 굉장히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3번에 1번 잠깐 볼까요? 3번에 1번은 당연히 수일치죠. 3번에 1번은 왼절 안에 달이라는 게 단수기 때문에 블럭스 쓴 거 맞는 것 같지? 그죠? 별로 어렵지 않았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그죠? 수일치도 있고 플러스 뭐도 있냐면, 보세요. 두 개의 어떤 부분적인 solar eclipse는 주어 동사가 will occur, 발생할 것입니다 라는 지금 여기가 미래거든. 그러면 봐봐, 여기 안에 왼절도 시제일치에 대해서 미래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는 아주 똑똑한 아이들이 있겠지. 자, 근데 중요한 거 어떤 개념이 있냐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문법이 있으니까 좀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그 두 가지의 솔라 이클립스가 2020년에 발생할 것입니다. 뭐가 뭐 할 때? 달이 서로 블럭스, 막을 때인데, 당연히 의미는 미래지만 미래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얘기지. 그 이유는 왼절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시간에 대한 부사절이거든. 이해했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1번을 수일치도 맞고 미래를 안 쓰고 현재도 맞아서 맞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해하시죠? 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 그죠? 부사절, 그죠? 부사의 특징은 뭐지? 부사의 특징은 없어도 되는 게 부사지. 예를 들어 I love you so much, 그죠?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거 so much는 부사잖아. 얘 부사 이거 없어도 말 되잖아. 그러니까 부사절이라는 거는 없어도 되는 절이야. 자, 명사절은 뭡니까? 명사는 그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지. 야,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없을 수가 있나? 절대 말이 안 되죠. 따라서 명사절은 다른 말로 없으면 안 되는 절, 없으면 안 되는 절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 정도는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왼절이 없어도 되는 부사절이고, 또 시간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는 왼절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부사절로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쓴다.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쉬웠다. 자, 2번. 자, 2번인데 2번은 우리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를 했죠. 나한테 배웠으면 이제 이건 귀에 딱지가 지도록 그래 공부를 했죠. 우리 강한교육 친구들. 자, 첫 번째, ing를 쓸까요? 분사, vs, pp를 쓸까요를 따지는 문제는 그냥 뭐뭐 하는, 뭐뭐 되는 이런 걸 따지지 말라 그랬지. 내가 수용도를 알려드렸잖아. 그걸로 꼭 똑같이 따라 해야 돼.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뭘 한다? 이게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먼저 따져주는 거야.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자동사는 무조건 무지성 ing를 한다 그랬죠. 무조건 ing야. 왜냐하면 자동사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자동사는 수동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사는 수동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사는 무조건 ing가 나오고, 타동사는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죠. 타동사는 ing가 나올 수도 있고 pp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데, 타동사가 ing가 나오면 조건이 있어. 무조건 뒤에 뭐 나온다? 무조건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는, 그죠? 조건이 하나 있다. 그죠? 타동사가 ing면 무조건 ing, 목적어. 자, pp 형태가 나오면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고, pp 형태인데도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고, 목적 보호가 있을 수도 있지. 이거는 동사가 3형식 동사의 수동일 때, 4형식 동사의 수동일 때, 5형식 동사의 수동일 때는, 그러니까 형식 동사를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pp 다음에는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목적 보호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 정도는 몰라도 상관없지. 2번은 바로 한번 가보자. 자, 일단 봐봐. 2번은 이렇게 보는데, 일단 보세요. 2번은 일단 이런 걸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플러스. with 분사구문이라고 해서 with 분사구문의 형태가 with가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호가 나오는 거 with 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때 해석은 목적에다 무조건 이나 가, 목적 보호는 뭐만 채로 정도로 보면 되게 편하다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 근데 목적 보호에는
ing를 쓸까요? pp를 쓸까요? 되게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 목적어가 보호한 채로, 목적어가 보호된 채로라는 뭐뭐한, 뭐뭐된이라는 그냥 능수동의 의미만 잘 파악해서 넣어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예문 항상 이렇게 보면 되겠지. I, 그죠? 예를 들어서 sit, 그죠? with the arms folding을 쓰면 맞을까 틀릴까? 나는 앉아 있었다는데 with 분사구문 목적어 목적 보호지. 해석은 팔이 꼬고 있는 채로야. 팔이 어떻게 꼬니? 팔은 어떻게 돼? 꼬여지니까 folded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어. 팔이 꼬는 채로는 팔은 뭔가 꼴 수 있는 게 아니야. 팔이 꼬여진 채로니까 정답은 folded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with 분사구문이에요. with 나오고 the maximum eclipse가 발생한 채로인데 occur이라는 거는 무조건 자동사잖아. 발생하다. 자동사기 때문에 무조건 ing를 쓴 거 맞는 거라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maximum eclipse가 발생한 채로라고 해서 with 분사구문 알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자, 3번 같은 거 position. position은 타동사로 뭐뭐를 위치시키다는 뜻이 있어. 뭐뭐를 위치시키다는데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면 그죠? 최고 정도의 어떤 일식을 보기 위해서 viewer들, 구경꾼들은 위치시켜야만 한다가 나오면 뒤에는 당연히 뭘 위치시킨지의 목적어가 나와야 줘야 될 거야. 그러면 구경꾼들을 위치시키는 거에 대한 목적어가 안 나왔고 어디에 위치가 되는 거야? Southern Ocean에 위치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동이 아니고 수동태인 be positioned가 나와야겠지. 이해했어요? 이건 그냥 포지션이 뭐뭐를 위치시키다는 타동사라는 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물어보는 거고. 됐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몇 번 틀렸어? 3번이 일단 틀렸죠. 4번 같은 경우는 이건 O형식이죠. O형식 문장인데 일단 그죠? 그러나 eclipse chaser들은 그죠? 어디에서의 여기와 여기에서의 eclipse chaser들은 주어 동사 with able to see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인데 우리 see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C를 보자마자 무슨 동사지? C는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지각동사는 O형식에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행동 영역은 여러분들이 C를 보자마자 뭘 찾아야 돼? C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호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겠지. 근데 목적 보호가 나올 수 있는 게 지각동사는 그죠? 목적 보호에 나올 수 있는 게 투부정사는 나올 수가 없고 동사 원형은 나올 수가 있고 ing도 나올 수가 있고 pp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정도는 암기의 영역이야. 자, 동사 원형이랑 ing는 능동인데 ing는 약간의 뭔가 진행의 느낌. pp는 수동의 느낌이니까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걸 본다.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중인 걸 본다. 목적어가 목적 보호되는 걸 본다. 그죠?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목적 보호를 찾으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around도 대략이란 부사기 때문에 없이 보면 되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0%의 태양이라는 게 목적어고 blotked라는 게 목적 보호가 되는 거죠. 근데 blot는 가리다인데 태양이 가려진 채로인데 뭐에 의해서 가려지는 거니 뒤에? 문에 의해서 가려진 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태양이 가리는 게 아니고 문에 의해서 가려지는 거니까 blotted 쓴 거 맞다라 보시면 되겠고 목적어가 목적 보호되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다시 60%의 태양이 가려지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답은 4번 맞다라 보시면 되겠지.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그죠? appear이라는 건 너무 쉽잖아. 몇 형식 동사지? appear은 우리가 2형식도 되고 1형식도 됩니다.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해볼까? appear이라고 하면 이거 자동사라고 하는데 자동사는 1형식으로도 쓰이고 2형식으로 쓰이는데 1형식으로 쓰인 나타나다 혹은 출현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출현하다. 근데 2형식은 뭐뭐처럼 보이다라고도 쓰여. 2형식이라는 건 주어 동사 보호가 나겠고 보호 자리에는 뭐가 못 나온다? 보호 자리에는 부사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거는 암기의 영역이지.
부호 자리는 무조건 형용사밖에 안 나오니까 만약에 brightly로 쓰면 틀린 거고 appear는 이 형식이기 때문에 그냥 형용사 보호 쓴 거 맞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지. 따라가지고 정답은 3번 정도로 보시면 되고 되게 좋았던 문제니까 잘 좀 곱씹어 보세요. 1번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을 쓴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쓴다. 2번은 with 분사 구문에 당연히 occur 자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는 무조건 분사 ing형. 3번 같은 경우는 그죠? 포지션이 위치시키다니까 위치시키는 게 아니고 위치될 거nin과 비포지션드 능수동 문제. 4번은 O형식의 목적 보호가 PP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석상 가려지는 거니까 가려지는 걸 볼 수 있다. 맞다라 보시면 됐고 5번은 형용사 쓸지 부사 쓸지 물어보는 문제인데 appear는 이 형식 자동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용사 보호를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너무 덥네요. 그죠? 에어컨을 세게 틀었는데도 너무 덥네. 그죠? 그런데 이제 별로 수능 안 남았죠? 잠깐만요. 좀 옮기고 에어컨 좀 난 세게 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죠? 뭐 그런 메이저 그런 데가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뭐 이 정도는 뭐 방송 사고도 아니지. 그죠? 그냥 뭐 목마르면 커피 한잔 하고 그죠? 더우면은 에어컨도 막 틀어내고 그죠? 이렇게 이제 제가 혼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죠? 자, 4번. 가볼까요? 하나의 결과인데 어떤 결과냐면 행동에 대한 뭔가 비교적인 연구의 하나의 결과. 그죠? 아웃풋, 결과, 그 다음에 outcome of democracy, 뭔가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결과와 그 다음에 행동적인 어떤 비교적인 연구에 대한 하나의 결과는 has been, 이었습니다. That simple generalization, 그죠? 뭐였냐면 대절이었습니다. 보호절이죠. 간단한 일반화가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죠? 그 행동에 대한 비교적인 연구와 그 다음에 아웃풋과 디모크라시에 대한 어떤 결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당연히 그 행동에 대한 거, 아웃컴, 디모크라시스의 뭔가 이제 아웃풋 같은 거에 대한 어떤 비교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1번 맞는 거지. 그죠? 당연히 이런 거 다 비교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연구는, 결과는 이었습니다. 간단한 일반화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시는 이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널리 퍼진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냐면, 메이저테리언이라는 것은 대다수, 다수결 표라는 뜻이죠. 다수결의 미국이나 영국에서의 뭔가 영국의 어떤 브랜드의 어떤 그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어떤 민주주의 형태에서 우월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면 되겠지. 그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간단한 일반화가 맞지 않다는 얘기는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과 영국 브랜드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아주 대표적인 대다수결의 어떤 민주주의가 최고라는 것이었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수결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간주되었습니다. 뭐로서 간주되었죠?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fitter, 딱 맞다고 뭐에 생존에 심지어 훨씬 더 adverse, 굉장히 가혹한 어떤 상황에서도 뭐와 같은 interwar period, 2차 세계대전이나 그런 어떤 기간 동안과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도 생존에 훨씬 더 탁 들어맞고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당연히 어드버스라는 것은 왜 맞는 거야? 뒤에 interwar period도 있고 2차 세계대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극심한 환경이기 때문에 맞다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믿음은 대다수로 뭐 많이 미러리라는 것을 우리 비추다. 그죠? 그 어떤 그 믿음은 영어를 말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생존을 비췄습니다. 생존을 들이댔습니다. 그죠? 언제? 1920년과 1930년에 뭐에 반대해서? 붕괴에 반대해서 넓은 다양한 민주적인 국가와 그리고 파시즘에 대한 어떤 이탈리아나 뭔가 내셔널 소셜리즘, Germany, Austria in this period 그런 어떤 기간 동안에 호주나 독일에서의 국가적인 사회주의라든지 국가 주도적 사회주의라든지 이탈리아의 어떤 파시즘의 어떤 성장 그러죠. 그런 거나 혹은 그리고
민주적인 어떤 다양한 어떤 민주주의 상태에서의 붕괴에 반대되어서 20년이나 30년 때 영어를 말하는 그냥 민주주의의 어떤 생존에 투영했습니다. 비쳤습니다. 투영했다. 자, 이게 왜 맞냐면은 위에 뭐가 나왔어요? 딱 적절하다가 나왔잖아.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가장 적절한 것처럼 간주되었다기 때문에 이 적절한 간주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생존을 투영했다가 영어를 말하는 어떤 그 국가들의 민주주의 태세에서 뭔가 살아남았다는 건 당연히 이걸 투영했다가 맞는 거라 보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어딨어? 더욱이 대다수의 디모크라시는 뭐에? 서구 의회주의에서의 대부분의 데모크라시는 그죠? 형태는 어디에서 특별한 어떤 특별히 그런 형태는 종종 간주되었습니다. 보장으로서. 자, if not은 여기서는 이제 if가 부사절로 쓰일 수도 있는 삽입절이에요. 이게 유일한 길은 아닐지라도 보장으로서 간주된 건데 어떤 거에 대한 보장이냐면 완전한 의회제라든지 주권이라든지 효율적인 정보 형성과 같은 그리고 명백한 업무 분화 뭐와 뭐 사이에서 그죠? incumbent라는 것은 그죠? 암기 한번 해볼까? incumbent는 재임 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incumbent라는 것은 우리가 여당할 때 그 여라는 의미가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있는 당을 여당이라고 하잖아요. 재임 중인 어떤 당이라는 것은 여당이라는 뜻도 있어. 그러니까 incumbent 뭔가 party라고 하면은 이건 여당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야당 같은 건 opposite이 나오죠. opposition party는 야당이야. 그러면 중요한 건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가 당연히 맞는 거지만 여야가 뒤에 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의 그저 명백한 노동 직업 분화라든지 정보 어떤 그 꼭 이제 뭔가 이제 정부의 효율적인 정부 형성이라든지 의회 주권과 같은 어떤 보장으로서 간주되었습니다 하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transparency라는 것은 어떤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능력, 뭐의 능력? 반응하는 능력. 되게 길죠. 뭐에 반응하는 거니?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반응하는, 뭐에 대한 혁신적인 패션에 대한, 됐어요? 그런 거에 대한 반응하는 그런 능력으로서 간주되었고, 5월에다 밑줄 2개 한번 쳐볼까요? 여기 5월은 간주되다가 1번이 이렇게 간주되면 2번이 또 이렇게 간주되는 거야. 또 뭐로서 간주됐냐면 체크 앤 밸런스의 어떤 보장으로서 간주되었습니다. 근데 체크 앤 밸런스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알아야 됐지만 그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에서는 그 3권 분립이 되잖아. 이 정도 알아야겠죠? 뭐죠? 의회, 그죠? 행정부, 사법부. 이게 뭔가 이제 그 독점을 못하게 서로 이제 체크 앤 밸런스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체크 앤 밸런스인데, 따라서 정답은 5번은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이제 견제를 하는, 여기서 지금 뭔가 지금 바뀌었는데, 그죠? 견제를 하는 거니까 5번은 지금 한 줄이 없어졌죠. demolishing이라는 것은 의회와 그 다음에 어떤 행정부를 파괴하는 게 아니고 의회와 행정부를 뭐 하는 거야?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5번은 constraining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의회에 대한 어떤 이 3권 분립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런 것들을 폐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견제하는, 따라서 constraint 정답을 5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 5번. 자, 5번인데 밑줄 부분 자 봤을 때 쭉 볼게요. 자, 대부분의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 그죠? 폴리네이터는 어떤 그 수분 매개자, 수분을 해주는 수분 매개자에게 아주 맛있는 과즙의 보상을 주는 반면에, 그죠? 많은 오키드라는 것은 그 난초인가요? 많은 난초 종족들은 뭔가 이제 속임수에 의존을 합니다. 그죠? 어떤 속임수인지 볼까? 몇몇은 사용합니다. 뭐라 불리는? 음식의 속임수라고 불리는 거 사용합니다. 그들은 꽃을 생산합니다. 어떤 꽃이냐면 그들이 음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냄새가 나는 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offer, 줍니다. 어떠한 먹을 만한 보상도 주지 않습니다.
뭔가 이제 난초 같은 애들은 그냥 맛이 나는, 냄새가 나는 것만 그 느낌만 그런 느낌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준다는 얘기죠. 다른 어떤 난초들은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디셉션, 뭔가 이제 속이는 것도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들은 꽃을 생산하는데 어떤 꽃이냐면 냄새가 나고 맛이 나는 여성의 어떤 여성의 인섹트의 맛이 나고 냄새가 나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 꽃을 만들어낸다. 그죠? 종종 꿀벌과 말벌과 같은, 그죠? 그 메일들, 남성들이죠. 남성들을 이끌려집니다. 그 아주 섹시한 플라워에게 이끌려지고요. 그 다음에 시도합니다. 뭐 하려고 시도하죠? 그들과 짝짓기를 하려고. 웃기네요. 뭔가 이제 진짜로가 아니고 가짜로 보이게 하는 어떤 꽃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진짜 남자들은 그냥 물소처럼 들이댄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에서 그들은 사고적으로 collect pollen, 그죠? 뭔가 이제 꽃가루를 이제 collect, 수집을 합니다. 그들의 body에 대해서. 어떤 거냐면 fertilizer이라는 건 뭔가 이제 비옥하게도 임신시키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수정시키다. 다음 올키드를 수정시키게 하는 어떤 다른 올키드냐면 그들이 방문하는. 이제 굉장히 남자 이제 그 수컷 벌들이 그 올키드의 꽃을 보고 막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중요한 건 그 벌들이 딴 데에다가도 다 수분한 게 이제 묻혀가지고 이제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진화적인 관점에서 그 성적인 어떤 스트레티지는 꽤 조금 뭐합니까? 이상합니다라고 해서 드디어 이제 논지가 주제가 나오기 시작하지. 자, 탑빙 관점의 네 번째 글의 형태는 뭐라 그랬냐면 인트로에 백그라운드가 나오고 바디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제 주제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랬고 거기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데 뭐 예시는 이렇게 순접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뭐 서로 대조가 되는 예시가 나올 수 있지. 이거는 이제 따져봐야겠죠. 그럼 중요한 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인트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좋을까? 그죠? 뭔가 난초는 그죠? 뭔가 이제 성적인 속임수. 성적인 속임수를 통해 수분을 한다가 나오는 거고 근데 주제에서 뭐가 나냐면 뒤에 봤을 때 그죠? 그런 건 조금 이상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어떤 성적인 전략은 좀 의문이 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성적인 전략이 좋은 게 아니고 뭔가 좀 이제 의문점에 대해서 이제 예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올키드, 어떤 올키드냐면 제공하는 어떤 걸 제공하죠? 과즙을. 그리고 과즙을 제공하고 음식을 따라하는 그런 올키드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첫 번째 예시가 뭐냐면 음식 진짜 과즙을 주는 난초가 있잖아. 그 난초들은 그죠? 뭐 합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매력을 이끌 수 있으면 더 많은 종류의 음식을 찾는 수분자들에게 꿀벌, 말벌, 파리, 앤트 등등등등 이런 애들이 이제 음식 과즙을 진짜 주니까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오겠지. 꿀벌하고 말벌을 제외하고도 굉장히 많은 애들이 올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논지가 바뀌었네. 그러나 성적인 디스플레이만 하는 애들은 단지 단 한 명의 종족인 메일 수컷들에게만 그 굉장히 매력을 끌 것 같습니다. 근데 꽃인데 어떤 꽃이냐면 굉장히 이제 여성과처럼 보이는 어떤 말벌과 같이 보이는 그 꽃은 단지 수컷 말벌들만 매력을 이끌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성적인 거는 개체수를 정말 적게 그죠? 이제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게임 끝났죠? 대조되는 거 너무 쉽지. 대조점을 잘 찾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뭔가 성적이라는 걸 어필하는 것에게서 이러한 난초들은 제한합니다. 그들의 어떤 잠재적인 폴리네이터를 어떤 잠재적인 수분가냐면 뭐처럼 어떻게 보일지도 모르는 굉장히 봐봐. 개체수가 많아야지만 오히려 이점인데 개체수가 적으면 굉장히 좀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폴리네이터들을 뭔가 제한을 합니다.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안 좋은 거. 그죠? 그죠? 생식에서의 불이익처럼 보이는 정답은 4번 하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고 이런 형태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트로의 백그라운드가 길게 나오고 주제가 이제 중간에 나오고 거기에 대한 예시가 나온 경우 내가 말했죠. 영어를 잘하는 것은 스킬을 잘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요약을 잘하는 거다. 이것만 보고도 저 문단이 다 이해가 돼야 된다고.
무단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내가 말했죠? 국어랑 영어는 요약을 잘하는 사람이고 요행을 버리는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은 뭔가 이게 좀 아래로 내려왔죠? 조금만 좀 줄일게요. 이게 자꾸 좀 뭔가 없어지네. 그죠? 나는 제가 개인으로 운영한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도 그게 아닙니다. 방송 사고가 절대 아니에요. 그죠? 아, 그죠? 아, 디지털 줌.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줄이면 5번까지 다 보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설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설정. 그죠? 조금 올릴게요. 수직 이동을 해가지고 위로 조금 올리면 되겠다. 그죠? 오, 위로 점점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죠? 이야, 그죠? 쭉쭉 올라가죠? 기술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 그죠? 이 정도 하면은 뭐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자, 바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셉인데 어떤 개념, 어떤 개념이죠? 독립적인 트리뷰널 셋, 뭔가 이제 독립적인 트리뷰널에 대한 어떤 개념은 set out, 시작됐습니다. 어디서? 자, 6조인데 뭔가 트리뷰널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뭔가 이제 article은 조라는 의미의 6조, 그러니까 컨벤션의 6조에서 실행되어진,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 본 게 뭐냐면 set out을 동사로 보면 안 되고 과거 분사죠. 그러면 6조, 컨벤션 6조에서의 설치되어진 독립적인 트리뷰널, 어떤 독립적인 뭔가 사법적인 어떤 트리뷰널에 대한 어떤 개념은 imply 의미합니다. 어떤 힘을 의미합니까? 그 법원의 힘인데 어떤 법원이죠? 채택하는, 뭘 채택해? 바인딩이라는 것은 구속적인 결정력, 구속적인 결정력을 채택하는 법원의 힘을 의미합니다. 어떤 구속적인 그런 결정력이냐면 cannot be subject, 절대 받을 수 없는, 뭘 받을 수 없지? 어떠한 변화라든지 찬성이라든지 비준, 뭐에 의한? 사법적이지 않은 어떤 당국들에 의한 그런 것들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구속적인 결정을 채택하는 어떤 법원의 힘을 의미합니다. 그죠? 뭔가 6조에 대한 어떤 개념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 뭔가 변화라든지 찬성, 그리고 비준인데 뭐에 대한 사법이 아닌 당국의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없는 구속적인 어떤 결정을 채택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어떤 거에 실패죠? 사법적인 결정을 실행하는, 이행하는 거에 대한 실패라든지 그들의 어떤 protect, 연장되어진 non-execution, 뭔가 이제 진행되지 않는 뭔가 불진행,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실패들은 둡니다. 그 put이라는 건 put A into B예요. 신뢰성과 안전성,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어디에다 둡니까? 리스크에다 둡니다. 게임 끝났지? 뭔가 실행을 하지 않아.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실행을 안 한대. 실행을 하지 않으면 뭘 위험해도 신뢰성이 신뢰성을 위험에 둔다가 나오는 거고, 또한 궁극적으로 완전 중요한 가치, 뭐를? 민주주의를 어떤 프리즈, 보존할 중요한 가치에 어떤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뢰성 위험 플러스 민주주의 가치 훼손. 뭐 이렇게 되겠지. 실행하고 이행을 안 하는 것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행하고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행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뭐에 관하여? 뭔가 public trust, 뭔가 공공 대중적인 신뢰를 유지하는데, 어디서? 사법 시스템에서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한 신뢰들은 지탱될 수 없습니다. 만약 즉시 블랭크하고 완전하게 블랭크 되지 않는다면. 그럼 중요한 건 첫 번째 예시가 실행이 안 되면은 위험이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예시는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블랭크가 된다면 자, 봐봐. 블랭크가 된다면 절대적으로 지탱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지탱할 수 없는가? 신뢰는 지탱할 수 없는 거야. 블랭크가 된다면이야. 그럼 블랭크에 대한 얘기 볼까요? 회원국들은 뭔가 보장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뭘 보장하죠?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지? Final 그리고 Binding Court Judgment, 뭔가 이제 구속적이고 최종적인 어떤 Court Judgment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죠? 뭘 가지고 있다는 걸? 권리인데 이것에 실행을 가지고 있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예시가 뭐가 나왔냐면 봐봐,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것의 집행 능력을. 그죠? 우리 게임 끝났네. 공통점 찾아야겠지. 실행이 안 되면, 이행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행을 해야 된다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 나오니까 정답은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나오겠지. 뭔가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정답은 사법적인 결정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1번 하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았고 공통점이 두 개가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신뢰성의 위험이고 민주주의 훼손이기 때문에 실행을 하자, 집행을 하자라는 얘기고, 신뢰는 블랭크 된다면 지탱이 안 된다에 대한 예시가 집행 능력을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나오니까 당연히 집행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1번 하면 될 것 같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번하고 8번은 별로 어렵지 않았죠? 쭉 봤을 때 자, 그들은 학문적, 도메스틱, 길들여진 그리고 소셜 석세스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capitalize on new opportunity, 뭔가 이제 발생한 새로운 기회를 사로잡을 기회가 됐습니다라고 해서 중요한 건 뭔가 긍정적이죠. 학문적도 되고 뭔가 기회를 사로잡을 수도 있고 기회도 잡고 학문적이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뭔가 나올 거고, 그들이라는 건 어떤 누군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회가 있고 학문적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근데 쭉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 어떤 실험이었죠? 그녀는 698명의 아이들의 그룹을 따랐고, 그리고 하와이에서,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삶의 어떤 30년 동안을 어떤 추적을 했다는 얘기죠. 그 기간 동안에 그녀는 팀들을 모니터했습니다. 어떤 노출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떤 그 노출인데, maternal, 엄마의 스트레스, 자궁에서의 부모, 모성 스트레스, 가난, 그리고 가족 문제 등등등과 같은 어떤 노출에 대해서 모니터를 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아이들의 3분의 2는 뭐로부터 왔습니까? 백그라운드로부터 온. 어떤 백그라운드야? 굉장히 안정적이고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봐야겠네. 다시 한번 봅시다. 3분의 2, 아이들의 3분의 2는 뭐로부터 온 아이들의 3분의 2죠? 그 배경으로부터 온, 그죠? 어떤 배경들이냐면, 그죠? 본질적으로 안정하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어떤 백그라운드부터 온 그 3분의 2의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의 3분의 2는 이런 좋은 배경에서 왔다는 얘기고, 나머지 3분의 2는 위험성에서 온 아이들, 이 두 가지 3분의 2가 3분의 1이, 그죠? 나오는데 3분의 1은 어떤 굉장히 안정적, 스트레스가 없는,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고 이런 배경에서 온 3분의 2고 3분의 1은 위험적인 것이. 자, 그 다음에 그녀는 곧 발견했습니다. Not all of the at-risk children. 뭔가 이제 모든 위험에 있는 아이들이 반응하진 않는다고, 스트레스에. 그런 같은 방식으로. 근데 그들 중 3분의 1은 발견했으면 심각한 어떤 learning behavior 문제를 그 10살의 나이에, 혹은 뭔가 비행 리코드를 했다고 mental health problem과 혹은 10대적인 어떤 pregnancy, 임신, 그 18 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지, 3분의 2는. 자, 그러나 논지가 바뀌었어. 그럼 간단히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굉장히 비행적인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어디에 있는 아이들이, 그죠? 그 스트레스에서의 그 위험에 있는 아이들의 모든 애들이 같은 방식으로, 그죠? 스트레스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고, 근데 그 위험성에서의 3분의 2는 이런 안 좋은 일을 했다가 나오는데, 그러나가 나오고,
남아있는 3분의 1이죠. 남아있는 3분의 1은 굉장히 유능하고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caring young adult가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3분의 1의 위험에서도 또 나눠지는 거야. 이 중에 3분의 2는 비행이 되는 거고 또 나머지의 3분의 1이라는 것은 이제 안정하게 됐다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그들이 누군지가 나오고 기회가 있고 학문적이 있다는 얘기는 그들은 이 3분의 1 안정 뒤에 나오는 게 제일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 뭘로 봐야 돼? 논지가 바뀌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정답은 5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어. 넘어가도록 하고 자 8번. 자, 이것도 그냥 대충 그 중요한 어떤 포인트만 좀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뉴스는 대절이었습니다. 이것이 참이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뭐하든지 아니든지 우리가 우리의 꿈을 생각하든지 기억하지 않든지 간에 이것이 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훌륭한 뉴스는. 됐어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것이 뭔지가 나와야 되는데 정답 한번 이제 4번부터 볼게요. 물어보는 것은 왜 우리가 꿈을 꾸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그죠? makes as much sense. make sense가 말이 된다는데 as에서니까. 왜 우리가 숨 쉬는 거를 질문하는 것만큼이나 이치에 맞습니다. 우리가 꾸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은 왜 우리가 꿈꾸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은 그 다음에 꿈이라는 것은 어떤 통합적인 부분입니다. 그 건강한 삶에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보고합니다. 영감을 받는다는 걸 보고합니다. 어떤 새로운 접근 방법, 문제에 대해서 뭘 하자마자 깨어 있으자마자 비록 그들이 봐봐 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꿈을 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꿈을 꾸든지 꾸지 않든지 간에 이것이 참이라는 것입니다라는 것은 이것이라는 건 아마 꿈이겠지.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앞에 나오는 이것이 뭘로 받아? 뭔가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에 대해서 영감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영감으로 받는 게 있긴 있는데 그죠? 이것이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아차렸어. 영감을 얻는 거. 근데 그것을 우리가 뒤에 뭘 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그걸 기억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영감을 얻는 것 자체가 참이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5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뭐가 나왔어? 기억을 하지 못한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죠? 정답은 5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어렵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9번. 자, 보세요. demise라는 것은 뭔가 멸종이죠. 세계에 가장 유명한 그죠? reserve currency. 뭔가 reserve 화폐 중에서의 멸종에 대한 보고는 뭔가 가장 안정적인 화폐의 멸종에 대한 보고는 일반적으로 과장되었다는 얘기는 화폐 멸종. 안정적인 화폐라는 건 아마 달러죠. 화폐 멸종. 이거는 과장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럼 일단 첫 번째로 B랑 C 먼저 봐야 되는데 B번 볼까요? 2008년 9년 이후로 2008년 9년 이후로 financial crisis 뭔가 위기 crisis 그다음 prediction of the dollars 멸종 그러니까 달러의 멸종과 이런 어떤 그 위기 같은 것들은 have come hand over fist 그죠? 뭔가 이제 오게 되었다. 그죠? 그 굉장히 도래하게 되었다는 얘기고 미국 경제가 생크라는 가라앉다죠. 리세션이라는 건 뭐죠? 우리말로 그 경제 침체지. 경제 침체로 가라앉았을 때 자, 여기서는 중요한 건 so라는 것은 부정어구로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억납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이라는 게 so가 튀어나와 도치가 됐고 이때 did는 대동사라고 얘기를 했어. 대동사. 대동사란 얘기는 여기서 봤을 때 sink into recession 또 받는 거지. 그럼 해석은 자신감 또한 마찬가지로 가라앉았다. 어떤 자신감이야? 그린백이라는 건 우리 달러의 지폐를 그린백이라고 하죠. 달러가 이것의 오래된 어떤 포지션을 유지할 거라는 것은 유지할 거라는 자신감 또한 마찬가지로 가라앉았다. 뭐로써? 세계의 가장 중요한 어떤 화폐로서 그죠? 세계 어떤 비축 화폐로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의 위치를 유지할 거라는 그런 어떤 컨피던스 마찬가지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B번 같은 경우는 화폐가 지금 미국 자체가 그죠? 미국의 경제가 침체하게 따라서 화폐 가치도 떨어질 거라고 본 거지. 이해했습니까? 씹어볼까요? 베이징에서 모스크바에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 정책 만드는 사람들은 자 레일 휘졌다예요.
그 달러에 지배되어진 국가 파이낸셜 시스템을 휘저었습니다라고 해서 달러 강세적인 시스템을 휘저었습니다. 뭐로써? 해로운 것으로서 뭐의 세계의 안정성에 그리고 vote to는 투표했습니다. 찾기로 대체 중앙 뱅커를 찾기로 어디에서 서로 출연하는 세계적인 어떤 그 세계에서 그죠? 보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봐야겠네. 요게 뭔가 대체를 하기로 발견하기로 이제 서로 이제 그 맹세했고 이제 중앙은행은 출연하는 나라에서의 중앙은행은 불평했습니다. 뭘 불평했죠? 달러의 최고 우수성이 미국 경제 활동 자체가 훨씬 더 그저 충격 웨이브를 준다라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불평했습니다라고 해서 중요한 건 달러가 자체가 굉장히 미국의 달러 경제 자체가 뭔가 충격파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인 세계 그리고 그들의 어떤 마켓 같은 거를 흔들고 그리고 커런시 자체를 흔든다는 것을 흔드는 충격파를 주도록 허락한다는 것을 불평했습니다라고 해서 C번 같은 건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 B랑 C랑 있는데 B는 미국 경제 낮아지니까 달러 자체도 낮아진다라는 개념이 있고 C번 같은 경우는 뭐야? 모스크바나 베이징 같은 그죠?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뭐 하려고 했다는 얘기야. 그죠? 휘저졌다는 얘기. 달러 중심 세계를 뭔가 이제 반발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 자, 한번 생각을 해봐라. B랑 먼저 나올 거야, C랑 먼저 나올 거야 생각을 해봐랬는데 항상 뭐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냐면 세부사항은 뒤에 나온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세부사항. 예시나 세부사항은 뒤인데 미국 경제가 떨어져서 달러가 안 좋아져서 따라서 얘네들이 달러 중심에 반발을 하게 됐다가 좀 더 세부사항이지. 정답은 B가 먼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C가 나오든지 혹은 B 다음에 A가 나오든지 이렇게 둘 중 하나밖에 답이 될 수 없겠지. 그럼 우리 A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here we are 여기에 있습니다. 6 years after the crisis. 그죠? 뭔가 이제 6년의 그 어떤 위기 이후에 그리고 달러는 여전히 보여지는 중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강력한지 실질적으로. 게임 끝났죠. 그럼 중요한 건 B나 C나 공통적으로 달러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A가 그렇지만 달러는 여전히 강세다. 정답은 B, C, A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되게 쉬웠죠? 자, 여기서 봤을 때는 그죠? 여기서 봐봐. 확실히 강화 이론은 보았습니다. 때때로의 칭찬을 뭐로써 굉장히 도움으로써 뭔가 새로운 스킬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게 되면 칭찬 자체가 새로운 스킬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회로서 봤다는 얘기인데 논지가 바뀌죠. 그러나 몇몇의 증거는 뭐합니까? 경고합니다. 뭐에 대해서? 재빠른 일반화적인 걸 통해서 대항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경고합니다. 뭐에 대해서? 칭찬의 사용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실행시키는 데 있어서. 정답은 이거 뭐야? 바로 A랑 B랑 나눠지잖아. 그죠? 이거는 뭘 사용하는 겁니까? 앞에 나오는 거는 칭찬을 사용하는 거. 칭찬 사용 간단하게 구시고 근데 칭찬 사용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칭찬 사용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조심한다는 얘기가 플러스 bad까지 나와요. 칭찬 사용을 무지성으로 하게 되면 별로 안 좋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죠? 칭찬이 help 돕든지 아니면 퍼포먼스를 뭔가 손해를 입든지 아니든지는 웨더절이죠. 뭐에 달려 있습니까? 그 유형에. 근데 유형이란 건 뒤에 봤을 때 이것은 보입니다. 대절 이하가 보입니다. 칭찬이 특정한 형태의 수행 능력을 증가시킨다는 반면에 다른 곳에서 이것이 또한 마찬가지로 대신에 harmful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중요한 건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좋은데 다른 영역에서 좋지 않은 거야. 특정한 영역, 그 다음에 다른 영역이 뭐 있어? 다른 거에 대한 영역. 그럼 중요한 건 태스크 타입 정말 1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외에는 조금 어렵지 않았던 대신에 조금 어려웠던 배경 지식 같은 문제들이 좀 많았는데 좀 공부해보면 좋았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김민준이었고 우리 다음 3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